자, 70페이지 보시면요. 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을 이거를 이제 배우시면은 인수분해 방식은 이제 다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뭐 항상 제가 맨 처음부터 강조를 했지만 이제 1번에 예시로 보시면 공통인 거 있으면 묶으라. 네,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다 y가 있으니까 y로 다 묶은 다음에 그 가로가 또 인수분해 되는 게 있으면 이 가로만 따로 인수분해해서 쓰시면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크게 할 얘기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나와 있는 거 식이 복잡하면 네. 치환을 할 수 있으면 치환을 해라. 치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자가 복잡할 때 내가 원하는 간단한 문자로 바꿔서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y를 a로 치환하셔서 편하게 인수분해를 먼저 하신 후에 다시 마지막에 원래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냥 쓰시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치환할 수 있는 치환은 근데 솔직히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눈에 보이시면. 네, 그냥 가로 그 자체 그대로 하셔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얘가 뭐 x 플러스 y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방법은 똑같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랑 1로 인수분해 하셔서 그냥 이 상태에서 대각선 곱해서 더한 게 이게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굳이 치환을 안 하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치환은 굳이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치환 같은 경우는 그냥 눈에 보이시면 바로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 네,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3번이랑 4번이죠. 네, 항이 2개짜리, 항이 3개짜리. 네, 요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처음에 보셔야 되는 건 무조건 항이 2개짜리. 자, 항이 2개짜리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게 안 되면 항이 3개짜리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순서로는 두 번째로. 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예를 보시면 뭐 그냥 봐도 A가 공통으로 2개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먼저 묶어보고 A로 묶으면 얘가 x-y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x-y가 무조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애가 무조건 x-y가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기 보니까 얘도 b로 묶으니까 네, 마이너스 b로 묶어야 되죠. 네, 그러면 x-y가 생기죠.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끝난 겁니다. 네, 공통인 걸 확인했으면 우리는 계속 공통인 걸 묶어줬으니까 묶어주고 나머지 가료를 그냥 그대로 더해주시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꼭 이 방식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꼭 A를 먼저 묶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묶어도 되잖아요. 그럼 X가 공통인 게 보이시죠? 그럼 X를 먼저 하신다면 네, 그러면 먼저 저렇게 묶어보면은 A-BX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공통인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보시고 남은 얘도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Y로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A-B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묶으셔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한 가지 방식만 계산이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뭐 더 나아가서 세 가지 방식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어느 걸 계산하셔도 뭐 상관은 없는 겁니다. 네, 답만 정확하게 쓰시면 되는 거라서 인수분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중간 과정은 솔직히 잘 보지 않습니다. 네, 그냥 답을 그냥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항이 2개짜리.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항이 3개짜리를 보셔야 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뭐 이렇게 묶는다고 해봤자 여기에 x 자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한다고 해봤자 여기에 y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2개짜리는 이미 이제 안 된다는 걸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럼 2개짜리가 안 되면 이제는 3개짜리를 생각해 보셔라. 자, 그래서 얘를 먼저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y가 되니까 자, 항이 3개짜리의 기본적인 거는 완전 제곱식 한 번이랑 합차 공식 한 번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항이 3개짜리는.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했죠? 그 다음에 보니까 합차 공식이 보여야 되는 거고 합차 공식이 보이니까 얘랑 한 번 더 했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앞에 가로 뒤에가 더하기 얘도 앞에 가로 뒤에가 빼기 이렇게 되는 거죠.
쓸 때는 답을 쓸 때는 꼭 이렇게 쓰진 않고 알파벳 순서대로 써야 되니까 좀 바꿔서 써야 되겠죠? 위치를. 그래서 답을 쓸 때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문자식 알파벳 순서대로 맞춰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항이 3개짜리. 근데 이제 이거는 처음 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얘도 이 방식 아니어도 풀 수는 있어요. 네. 자, 이 방식 아니어도 계산은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지 좀 잘 보이고요. 처음에 하실 때는 솔직히 잘 안 보입니다. 네. 이걸 먼저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합차 공식인 걸 알잖아요. 네. 그럼 합차 공식을 하시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가 될 거고, 뒤에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남잖아요. 그럼 얘는 위아래 곱하면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로 곱하면 되고, 대각선 곱해서 2x가 나오면 되니까요. 여기에다 11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자, 이렇게 곱해 보시면 다 더하면 x 마이너스 y고 x 플러스 y니까, 네, y가 없어져서 2x가 나오죠. 가운데가. 그러면 그대로 쓰시면 돼요. x 플러스 y 플러스 1,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아직은 처음이어서 잘 이게 안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익숙해지시면 이게 솔직히 훨씬 더 쉽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게 이제 항이 2개짜리와 3개짜리 푸는 방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제일 어려운 항이 5개 이상. 예, 그러니까 항이 5개짜리, 6개짜리, 뭐 중학교까지는 항이 6개짜리까지만 제일 어려운 걸로 나오고요. 네, 이제 고등학교 때 넘어가면 항이 이제 7개, 8개, 9개짜리로 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뭐 규칙만 아시면은 풀 수 있어요. 항이 많더라도 못 푸는 게 아니야. 네. 항이 많아도 규칙을 알고 계시면 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립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항이 5개짜리는 먼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내림차순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자, 내림차순이라는 게 뭐냐면 문자를 먼저 확인해 보고, 문자가 지금 x도 있고 y도 있죠? 네, 보시면 그럼 문자를 2개를 봤을 때 그냥 내림차순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문자를 니네가 먼저 정하는 거예요. 뭘 내림차순 할지. 그러니까는 x로 내림차순 할 거면 x의 내림차순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y의 문자로 내림차순 할 거면 y의 내림차순이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내림차순이 뭐냐면 그냥 차수가 높은 문자부터 낮은 문자 순서대로 쓰는 게 내림차순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볼 때 x랑 y 둘 중에 뭘 내림차순 할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결정을 하는 방식이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x도 있고 y도 있지만 x는 제곱이 있죠? 근데 y는 제곱이 없죠? 네, 그럼 차수가 낮은 게 누구예요? y잖아요? 네, 그러면 이 문제는 무조건 낮은 차수인 y의 내림차순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x의 내림차순을 하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거기에서 그럼 차수가 높은 게 y니까 y가 있는 애를 먼저, 동류항이 얘랑 얘가 동류항이니까 y로 먼저 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림차수니까 그 다음 차수를 써야 되겠죠? 내려가야 되니까 1차에서 내려가면 당연히 빵차겠죠. 네, 그러니까 y가 없는 애들을 묶어서 쓰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러면 이 가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첫 번째 묶은 게 무조건 기준이에요. 얘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있죠. 그래서 우선 써보면 이렇게 쓰면 이제 그 다음부터 똑같아지는 거야. 공통인 걸 다시 묶죠. 그럼 남은 게 얘랑 얘가 남았으니까 그대로 가로에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인수분해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항이 5개짜리는 이런 방식으로 인수분해를 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수분해 한다는 거 네, 알려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다음
이제 문제를 몇 개 그냥 같이 좀 풀어봐야 되겠죠? 자, 처음에 공통인수로 묶어라 그랬으니까 얘는 A로 묶어야 되고요. A로 묶으니까 합차 공식이 바로 보이셔야 되고요. 그래서 1번 답은 이렇게. 자,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A-1이 공통으로 다 있네요. A-1로 묶으면 얘가 인수분해가 뒤에 가로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2번. 이제 프린트 연습을 조금 하셔서 바로바로 좀 이렇게 완전 제곱식 정도는 뭐 안 쓰더라도 바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굳이 중간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바로 쓸 수 있으면 바로 쓰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다음 두 번째 거. 얘는 치환. 그래서 얘를 A라고 치환을 하죠. 그래서 식을 쓰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이 돼서 얘는 AA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5랑 2로 될 테니까 A-5 A 플러스 2라고 쓴 다음에 대문자 A가 원래 A 플러스 B였으니까 그대로 다시 대입하시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옆에 있는 2번도 얘가 이렇게 공통으로 보이죠? 그래서 얘를 A라고 쓰시면 전개하셔서 또 인수분해 하시고 그래서 원래대로 대입하시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제가 지금 푼 이 정도의 스피드면은 무난합니다. 계산을 하실 때 지금 되게 천천히 푼 거요. 넘어갈게요. 다음 항이 4개짜리. 자, 4개짜리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2개 먼저 되는지 확인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2개를 먼저 확인하시면 얘는 합차 공식이 되겠죠? 뒤에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나오게 돼서 A 플러스 B가 공통인 게 보이니까 남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더하시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옆에 있는 2번도 항이 3개짜리가 인수분해가 먼저 되는 게 보이죠? 9는 3의 제곱으로 쓰는 게 보기가 편할 거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하시고 한 번 빼시고 이렇게 뭐 안 되시면 계속 물어보시고 계속 제가 풀어 드릴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선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인수분해 공식의 활용으로 넘어갈게요. 인수분해 공식의 활용은 그냥 숫자로 나와 있던 얘기거든요. 뭐 특별하게 제가 얘기할 건 없고요. 눈으로 바로 보이시면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자, 얘도 합차 공식이 그냥 바로 보이신다면 이렇게 쓰셔서 100 곱하기 94죠. 그래서 9400 이렇게 하시는 거고 오히려 이런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치환하시면 됩니다. 21을 그냥 X 19를 그냥 Y라고 쓰신 다음에 다시 식을 쓰시는 게 오히려 계산이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문자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게 이제 좀 눈에 익어서 익숙해졌으니까 이게 X 플러스 Y의 제곱으로 되고 원래대로 대입하시면 21 플러스 19의 제곱이니까
더하니까는 몇이에요? 40이죠? 그래서 40의 제곱이어서 1600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마지막에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환은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되면 그냥 계산 숫자로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 자, 이게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이요. 자, 5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수분해를 먼저 해라. 그래서 얘가 x-1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x를 대입하시면, 네,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1 넣었으니까 1이 없어지죠? 그래서 루트 2의 제곱이 돼서 1번 답은 2가 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인수분해 먼저 하시면 a-b니까 얘랑 한번 더해서 쓰면, 네, 10이죠? 얘에서 얘 빼면 없어지고 얘에서 얘 빼면 플러스 2 루트 2에요. 그래서 20 루트 2. 네,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됩니다. 정리하시고 마지막에 대입.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대입하시면 여러분들 계산만 복잡해지니까, 네, 먼저 대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자, 뭐 그 정도고요. 뭐 그게 설명이 다긴 한데 제가 몇 개 더 풀어는 드릴게요. 항이 4개짜리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항이 5개짜리를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네. 5번. 네, 이거 보시면 아까 얘기한 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문자를 봤을 때 x가 있고 y가 있어요. 네, 근데 문자의 차수를 보니까 y가 더 낮은 차수예요. 네, 그래서 y의 내림 차순을 해야 된다. 그래서 y를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y를 묶었다는 얘기는 이거 자체가 그냥 이제 숫자 취급인 거예요. 네, y만 문자인 거야. y의 내림 차순이란 기준은. 그래서 y만 묶어주시면 3x-6의 y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원래 뭐 3으로도 묶을 수 있는 건데 3으로도 묶어야 되겠다. 네, 그러면은 3y가 될 거고 x-2 뭐 이렇게 우선 묶어줄 수 있겠죠. 그럼 남는 애가 있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남았어요. 자, 이걸 인수분해하면 x-2랑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서, 자, 이제 공통인 게 보이시면 x-2로 묶으시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x-2로 묶으니까 남는 게 얘랑 얘죠. 그대로 그냥 다 더하시면 돼요. 어차피 계산 못하잖아요. 문자가 달라서 그냥 그대로 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인수분해.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니? 3번이죠. 자, 옆에 거 다시 한번. 자, 이번에도 자 보시면은 문자가 뭐 있나 확인을 해봤는데 y도 있고 z도 있고 x도 있고 3개가 있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차수가 뭐예요? x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의 내림차순을 하셔야 합니다. x를 표시를 하시고요. x로 묶으니까 y 플러스 z에 이렇게 x가 되죠. 그리고 안 묶은 애들이 있었죠. 그대로 쓰시면 이렇게 쓰는 게 좀 인수분해하기가 편하긴 하겠네요. 그래야지 인수분해가 좀 잘 보이죠. 네, ZZ로 되고 마이너스 2y랑 y로 되고. 그래서 정리해서 쓰면 x가 아니지, z지. 그래서 지금 y 플러스 z가 똑같이 있죠? 그래서 y 플러스 z로 묶으면 남은 게 얘랑 얘니까 순서대로 쓰면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랑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되겠네요. 비교를 하니까 a가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b가 1이죠.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런 방식. 이제 좀 규칙이 좀 보이실까요? 네, 하는 방식이. 제가 뭐 지금 풀어줬지만 안 푸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손으로 풀어 보셔야 돼요. 눈으로 보는 거랑 손으로 써서 푸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여기 인수분해는. 네, 복잡한 식은. 그러니까는 눈으로 봤다고 해서 이해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풀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몇 개를 더 해봅시다. 6-1번이요. 얘는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여라 그랬는데 그냥 봐도 이렇게가 세트로 보이시죠? 합차 공식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합차 공식을 쓸 거예요. 다 쓰죠. 9 플러스 11, 9 마이너스 11, 13 플러스 15, 13 마이너스 15. 자, 규칙을 보셔야 되는 거여서 뭐 얘는 그래도 쉽게 나온 겁니다. 원래는 막 점점점점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 100자리까지. 근데 이제 그거 나와 있는 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고 규칙만 찾으시면 되는 거죠. 이거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규칙을 찾으려는 얘가 이 뒤에를 보니까 이 뒤에가 전부 다 마이너스 2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묶는 거예요. 뒤에가 다 마이너스 2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1부터 더하시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더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다 더하시면 되는데 더하는 것도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하면 16이 몇 개 있어요? 둘, 셋, 4개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6 곱하기 4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몇이 되니? 마이너스 128. 네, 5번이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그냥 계산하시는 게 아니고 네, 규칙을 이렇게 찾으셔야 된다. 이 얘기 해봤고요. 다음 뭐 밑에 7번이랑 7-1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안 되면 제가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좀 안 해본 유형이 없을까? 뭐 이제 얘기 다 한 것 같죠? 아, 21번 잠깐 해드릴게요. 네. 21번이요. 자, 21번은 2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 30과 40 사이의 두 자연수 A, B로 각각 나눠 떨어질 때, 자, 요거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합차 공식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얘를 2의 10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합차 공식을 하시면 2의 10제곱 플러스 1,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또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은 2의 5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10제곱 플러스 1에 2의 5제곱 플러스 1, 2의 5제곱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죠. 네. 합차 공식도 얘가 홀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인수분해가 됐다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30이랑 40 사이의 두 자연수 A, B로 각각 나눠 떨어질 때 한마디로 약수를 얘기하는 거죠. 나눠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게 이게 다 약수잖아요. 지금 원래. 근데 30에서 40 사이가 될 수 있는 건 2의 5제곱이 32니까 얘는 33이에요. 계산하면. 얘는 계산하면 31이겠죠. 1 뺐으니까. 그래서 30에서 40 사이에 될 수 있는 건 얘랑 얘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A가 B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A가 33인 거야. B가 31인 거죠. 그래서 얘네 두 개 빼니까 답은 2.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입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다 채점 못하신 분들은 채점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부분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해야 될 게 없을까? 나머지는 뭐 해보고 질문 받겠습니다. 어차피 뒤에 어려운 게 좀 있긴 있네요. 해보신 후에 안 되는 거 다 질문하시면 제가 풀어드릴 거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